네,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지칠 줄 모르고 올랐던 주가가 지금 6개월째 코로나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이제 9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코로나 장세에 어떤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을지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뉴욕 증시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거래를 1시간 전에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다우 종목 개표, 주식 분할 이슈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식 자체적으로, 증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반영된 하루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 조정, 소위 그 차익 실현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포지션 조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는데요. 다우는 우리 캐스터분이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엑슨모빌에서 2018년 2월인가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편입과 함께 다우존스 지수의 역사상 가장 이렇게 큰 변화를 하고 있는 엑슨모빌이 퇴출됐던 것, 이것이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되었고요. 테슬라와 액면분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나스닥 지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 접근성이 이렇게 좋아서 사실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는 사실은 그 주식 분할하면 다우존스 지수와 S&P에서는 비중, IT 비중의 축소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우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역시 일전에도 그 미국은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이거든요. 네. 주식 분할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대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방송 전에 우리 그 김윤성 PD라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장외 시장에서 샀다 이렇게 할 만큼 국내 그 이렇게 서학개미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테슬라를 많이 그 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그 관점에서 주식 분할이 이렇게 서학개미들에 대해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는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의 그 전산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주식 분할 이상의 이렇게 그 소액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는 아무래도 그 주식 분할은 미국의 그 개인 투자가들의 그 시장의 접근성을 좀 높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와 함께 애플도 주식 분할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준 의장들이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 제롬 파월이 언급했던 평균 물가제 도입을 위한 전초 작업이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물가라든가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성을 환수하는 이렇게 출구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경기가 정체돼 있다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자산시장의 거품을 잡다 이렇게 보면 경기가 더 침체되고 고용시장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이렇게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던 것은 역시 고용 창출 달성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선을 그 상회한다 하더라도 이걸 용인하겠다는 평균 물가제 도입을 따라서 사실 이것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깔기 위한 9월에 그렇게 연준 회의에서 이것을 채택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닌가 하는 해석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미국 증시 자체는 좋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평균 물가제 도입을 위한 미 연준들의 경기 불안 얘기를 얘기하냐면 네.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본다면 다른 시장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른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달러 가치 급락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그 평균 물가제 이렇게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90인대 초반. 여기 오늘 92대에도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사실은 평균 물가제 도입을 한다 하면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레이폰 딜레마에 이렇게 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경영증과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기축통화 많이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역량 증가 부분은 축소할 수 없으니까 달러 공급을 줄일 것이냐 하는 게 딜레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평균 물가제 도입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서 나간다면 결국 페드 입장에서는 트리플 딜레마에 이렇게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 가치 중심통화, 기축통화 위상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에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페드의 그 위원들이 경기 불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평균 물가제 도입을 위한 9월 연준 회의 직전에 사실 이것을 저기한 전초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내 증시에서 보면 어제 가장 관심 있던 것이 하루 규모로 1.6천억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했는데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8월 24일 날 방송을 해드렸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조짐이 좀 이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서 그런지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1조 6천억 정도 매도한 이 대목이 오늘 9월 1일 첫날을 맞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의 그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이런 것이 9월 장세를 이렇게 좌우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9월에 첫 거래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K 방역이다라는 칭찬 속에 이제 코로나 장세가 좀 크게 우상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8월 그 광복절 이후에 2차 한국 내에서입니다. 한국 내에서 팬데믹 조짐 이런 것이 9월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국내 증시의 그 변수가 되겠죠. 외국인들도 8월 24일 방송에 드린 적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그 하루에 대거 매도한 데는 우리 서상영 팀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MSCI 지수의 리밸런싱 문제,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 이런 지역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흐트러지는 시각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한국은 사실은 9월 장세에서 보면 2차 팬데믹의 이게 진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증시적 측면에서 그동안 그 K 방역이라 해서 방역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증시가 한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네. 비단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국가 위상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여건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거 이렇게 혜택을 받은 데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이런 거에 의해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사실 혜택을 받아서 코로나 장세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8월 3월 19일 이후에 주가가 1457 코스피가 떨어진 후에 가장 많이 올랐죠. 어제는 그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2326으로 끝났죠. 이 자체를 이렇게 본다면 한 70%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 날 428이었는데요. 어제 846 정도로 해서 거의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같은 기간 놓고 볼 때에는 세계 그 평균 주가가 50%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국별 평균입니다. 우리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증시의 최대 주가 이렇게 변수에서 보면 2차 팬데믹 조짐을 이렇게 진압하느냐 이 여부가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단기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애매모호하게 2.5 단계를 이렇게 격상시킨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3단계로 이렇게 올리느냐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장세와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시청자분뿐 아니라 외국인들 또 국내 그 증시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사가 될 거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도 이 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2.5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단계로 올린 점은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단계라는 3단계 올린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그동안 K 방역 체제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어제 그 1조 6천억 정도 하루 규모로 가장 크게 매도했던 이러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9월 증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 되는 게 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또한 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문제하면 경기 문제죠. 네.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브렉다운, 셧다운 문제이기 때문에 떨어놓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붙여놓으면 경기가 살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2차 팬데믹 조짐이 한국 경제 전망이 갑작스럽게 서로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2차 팬데믹 조짐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가 지난 5월 이후에 소비든 산업 생산이든 수출이든 다 이렇게 개선됐었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8월 10일 광복절, 8월 15일 날 광복절 축사에서도 한국의 OECD 전망치 올해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하는 것이 공지사했던 것이 엊그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이후에 팬데믹 조짐에 의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시각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팬데믹 조짐과 함께 우리 경제의 L자형, 옛날부터 나왔던 이렇게 비관론, 그다음에 회복됐다가 다시 거꾸러진다는 W자형, 이게 비관론에 속히겠죠. 근데 현 정부는 이제 그동안 공치사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지 디플레 현석이 아직도 낙관론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들어서 국난극복지원금이든 추경이든 굉장히 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우리 경기 문제의 솔직한 견해를 반영해서 혹시 더블리장 쪽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낙관론 속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기 전망은 이 비관론과 그다음에 정부가 유력의 낙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차 팬데믹 진위 여부에 따라서 좌우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압시에서는 다시 한번 3월 중순 이후에 K-방역의 선진국 문제가 되면서 9월 증시에서는 우리 경기의 낙관론과 함께 사실 증시가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2차 팬데믹에 대한 이렇게 조짐이 정말로 가시화돼서 확산되면 방역 선진국이 후진국의 추락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이 확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그 아리까리한 대목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주말에 금통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수장 전망했죠.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표준적인 시나리오에서 사실 5월달 전망치에 비해서 1.2%포인트 하락한 표준 시나리오입니다. 네. 마이너스 1.3%포인트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가 연말까지 이뤄왔던 추세가 대리되는 비관적 전망 최악 시나리오 마이너스 2.2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해놓고 바로 이 수치를 알고 들어갔던 금통위원들은 정작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한국에서 지금까지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약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 조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대목이거든요. 한국은행이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좀 독립성이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 표준 시나리오 1.2%포인트 하향 조정한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또 2차 팬데믹 조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최소한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어제의 매도 물량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이 코로나 사태와 경기가 불투명해진다면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경제 정책은 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금통위가 이제 끝난 지 네. 뭐 지금 언제 안 됐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1년에 12회에서 8회로 축소된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통화정책에서 2차 팬데믹 조짐이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통화정책사에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수시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정책 사이드에 몰려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재정정책에서 녹록지 않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의 재정의 건전성이 해외에서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대목으로 됐는데요.
현 정부 들어와서 재정의 건전 문제 논박이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절대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다 하더라도 재정의 악화 속도가 굉장히 세계에서 수익권에 들 만큼 빠른 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사실은 절대적인 재정 수준보다 재정의 악화 수준이 빨리 브레이크가 재정부 문제라는 것은요, 한번 브레이크 걸리면 이게 정책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정치 발언은 아닙니다는 어느 그 도에 무슨 지사가 있죠? 그래서 2차 국난 극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사실 도지사는 도지사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 뭐 이렇게 최고 통수권제 후보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국난 극복금이 이렇게 100회를 지불해도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없다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재정의 악화 수준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는 각종 보고서에서 그 문제를 가장 어릴 때 이 하나의 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직도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은 입장에서 사실 이런 문제를 걸어놓는 것이 얼만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후에 한국에 이렇게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재정의 악화 속도를 굉장히 주목하는 이런 상태일 때 얼마나 도움될까 하는 이 측면을 국제금융시장 30년 종사하는 우리는 입장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책임을 있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서 어려운 입장, 글로벌 시대에서는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흐트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자, 국난극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 근데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무슨 뭐 철들게 한다, 철들게 안 한다. 이게 뭡니까? 그걸 도지사라든가 한 나라의 부총리 입장에서 얘기 나온 국회 입장에서 내는 것도 이것도 참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하는데요. 한 나라의 도정을 담당하는 사람과 경제부총리결에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것도 해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국난극복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대목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의 악화 속도가 될 때 외국인과 해외 시각이 주목될 때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이게 되거든요. 네. 재원을 조달할 때 재정의 악화 속도가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할 때 재정의 악화 속도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재정을 조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적자국채거든요. 적자국채. 적자국채는 아시겠습니까? 후손 세대. 자, 외국인에 담당했던 JP모건에 담당했던 사람과 어제 사실 그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의 이렇게 동학개미들과 다른 것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는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가 증대성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차세대의 한국 경제 지속 가능한 기반을 잠식시키는 재정 국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필수로 나가야 될 대목이 있죠. 지금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의 악화 속도를 둔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페이고라든가 그 안전정책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3의 방안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악화 속도가 얘기할 때 본인의 입지양명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모습,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현안,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한국 경제에서 보는 시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바랄 것을 꼭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특정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의 입증하다가 이렇게 그 아베 총리도 조기에 사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한국 경제는 어떻게나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주목한 입장이었을 때 한국 경제는 아무래도 해외 시각에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 재정의 악화 속도가 문제인데요. 거기에 국난극복이 30만 원을 100회 줘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철들게 하겠다 철 안 들겠다 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사실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에 지원하겠다 하는 현 정부의 재정 정책도 문제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문제가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아무래도 대외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외적인 여건들을 주목해 봐야 할 거라고 진단하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중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의 펀더멘탈 측면은 수출은 아직도 중국이 25% 차지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중국 경제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그 동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서학개미라 그러더라고요. 이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라든가 미국의 빵주라든가 마가업종을 많이 사서 8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의 전체적인 투자 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해외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입장 그리고 최대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가 가장 많이 이렇게 그래서 있잖아요. 테슬라도 한국의 그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테슬라의 지분 중에서 10대 주주 이내에 들어가니까 네. 한국의 동학개미들에서 별도의 IR 활동을 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주목하실 테슬라가요? 그럼요. 우리 그 동학개미들의 입장이 얼만큼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가를 네.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실물 경제는 중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더라도 증시적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가장 그 이렇게 국내 증시에 그 관심이 될 수 있는 대목은 역시 9월 여름 휴가철 끝나고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 직전에 10월 회계연도의 미국의 회계연도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9월 연준회에서 결정되는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평균 물가제 도입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평균 물가제가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자 물가라든가 자산의 거품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고용 창출 그러면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자 한국의 코로나 문제 거기에 관련해서 한국의 경기 문제 그다음에 경기가 어렵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화 정책이 당분간 가리가지 못한다면 재정 정책에서 어떻게 말해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 소위 코로나와 관련돼 있죠. 근데 외국에서 한국 증시를 볼 때는 이제 코로나 미국은 코로나 문제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상당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9월 달에 미국이 고용 창출성 경기 회복 이걸 위해서는 평균 물가제 이렇게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보면 9월 이기설로 이렇게 우리가 되는데요. 미국에서 보면 9월 이기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 1조 6천억 매도를 계기로 해서 한국은 9월 이기설이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9월 이기설이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고 월가의 경우고 그다음에 한국은 9월 이기설이 남아있다 하는 쪽도 시청자들 입장에서 지금의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마 쉽게 아실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페드 입장에서 보면 또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플러스 요인이 내부적 요인과 달리 플러스 요인이 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한국을 좀 따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저희가 또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고 이번 달부터 TV 토론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펼쳐지는데 미국 대선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대선이 이제까지 끝나서 일단 출정식일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데까지 2단계를 보면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남았습니다. 네. 2단계가 끝난 3차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세 차례죠.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의 전당대회까지 끝난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바이든 후보가 출정식부터 지금까지 전당대회까지 모두가 우위에 지켜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전당대회까지 바이든 후보에게 계속 열의에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끝난 그 시점에서 보면 이런 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 중에 그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 당선, 그 다음에 상원은 공화당이 이렇게 현 체제가 유지되는 이런 쪽의 그 모습이 돼서 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TV 토론, 세 차례 TV 토론에서는 자, 이것이 역전될 것이냐.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 번도 바이든의 우위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면 막판 뒤집기,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 하는 막판 뒤집기가 여기서 이렇게 트럼프가 마련해야 됩니다. 일단 경험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TV 토론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소위 그 리얼리티 쇼라든가 이런 측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쪽의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46대 결국 트럼프가 뿌려냈던 이렇게 자충수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46대 최대 정선은 대선이 11월 3일 날 가까움을 그래서 아니 정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직 문제. 이렇게 뭐 고용 문제가 아니라 허니스트 정직 문제가 지금 되는 상태거든요. 정직한 정도는 시청자 여러분 누가 될까? TV 토론의 쟁점사항이 정직 문제가 지금 되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트럼프가 말이 바뀌고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이 안 지고 그 순간순간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좋은 측면에서는 협상의 전략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결국 미국에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인 정직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부가 사실 TV 토론이라든가 이들 앞두고 굉장히 바쁘시졌죠. 근데요, 정직이 최대 이렇게 미국의 그 3차 TV 토론의 가장 쟁점 사항이다 보니까 정직하면 현직에 남아있는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정직한다. 이게 평가, 미국 국민들의 각인을 받았던 분이 아마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그 부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부부라는지 예의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아닌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찬조하겠다는 입장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3차 TV 토론이 낚이고 있지만 대선이 앞둘수록 정직이라는 관점의 최대 정점일지를 볼 때는 정직이라는 쟁점상을 남겨놓던 가장 큰 장본인이 TV 토론이 말장난 이런 거에서 TV 토론, 리얼리티 쇼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저도 뭐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걸 보긴 했습니다는 사실 리얼리티 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경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3차 TV 토론에서는 바이든 후보로 더 굳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현 체제 공화당에서 현 체제 상원에서 공화당 하는과 함께 증시적 측면에서는 대선 구도도 그렇게 국내 증시에서는 만일적인 소지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변수를 점검해보는 가운데 첫 번째로 미국 변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 이제 중국 경제와도 의존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변수는 어떻게 진단해보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 말씀드리면 실밀 경제는 중국 경제, 네. 증시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 그 다음에 당면한 미국의 대선 이렇게 TV 토론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경제 좋죠? 지금 중국 경제 이렇게 보면 아시겠습니다는 중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6.8에서 지금 2분기에 3.2% V자 회복하다 보니까 10월 IMF 전망치에서 대체로 1%대의 그 플러스 전망을 했었는데요. 3%로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좀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모든 예측 기관에서 올해 각국의 성장률을 전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국만이 유력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평가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진핑 입장에서 코로나 직전까지 때 가진 가운데 자 중국의 내부적인 3대 그 고질병, 3대 회색 고플서를 하는 그림자 금융 문제, 과다한 부채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 잘 대응하지 못하는 데서 정책 입지가 굉장히 약화됐죠. 여기에 홍콩 문제와 함께 사실 축축 문제까지 거론되다가 네. 이 코로나 대체 이후에 이렇게 경기가 빨리 회복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발명지에서 그가 되게선 시진핑이 중요한 상황을 결단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단이 뭘까 하는 측면이 세 가지 내용인데요. 일단 코로나 통제에 대해서 사회주의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했던 점. 이게 첫 번째. 시진핑이 아주 결정력. 그다음에 경제활동 재개를 3월 말 4월 초에 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측면.
그리고 통화 공급 긴급 유동성 강화물 인민은행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네. 긴급 유동성을 했던 측면. 그래서 국가 통수권자가 필요한 사항에 결단력을 보여줬던 것이 정책 입지가 이렇게 강화됐던 상황이다. 그걸 확인하는 단계가 10월 달에 공작대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의를 앞두고 보다 경기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소위 중국의 재정정책이라는 중국판 뉴딜 정책을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경기 문제에서는 9월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침체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증시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변수 자체가 이렇게 크죠. 중국에 관련해서 한학령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했던 중국 관련된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과 관련된 소비자 관련된데요. 만약에 이달 중에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방문하는 기간은 9월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는 시진핑의 국가 주석의 방한 일정이 확정된다면 네. 이 또한 국내 증시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는 9월 증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은 한반도 지정학점이 굉장히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 문재인 정부가 국정의 초반에 모든 국정 문제를 제쳐놓고 가장 남북 문제에 치중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절반이 지났습니다는 가시적 성과를 못 내놓고 있죠. 뭐 초반에 얼만큼 국민들에 대해서 한반도 무슨 뭐 운전자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각시켜 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럼 가시적 성과를 해야 되는데요. 가시적 성과가 이렇게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지금 사실 그 권력 체제에 많은 그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외국인들은 나머지 현 정부 집권 마지막 기간에 남북 관계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하나의 개선대를 세우는 측면에서 일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마지막 시호부를 해서 지금의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한 소위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북한과의 이렇게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의 미국의 대선 결과는 대내 문제로 치중하고 있다. 네. 그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하니스트 정직 문제로 치중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를 도모해서 사실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는 일부 한국에 이렇게 현 정부의 정부적인 친정부적인 성향에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정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볼튼의 회고론 이후에 이 관계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벤치마크 지수에서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 비중에 대해서 포지션 변경을 할 만큼 이렇게 높은 영향 비중이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자 9월에 이렇게 국내의 그 주가를 이렇게 보면 큰 주식, 큰 놓고 보면 물론 그 이후에 뭐 9월, 15일 그 공매도 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집적 문제고 사실 큰 흐름에서 보면 국내는 사실 악화 요인이 많다. 주가에서 악화 요인이 많다. 해외 쪽은 국내 증시에 도움되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자 해외 쪽은 추가 상승, 국내 주가의 추가 상승 요인이 있고 국내 쪽은 사실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팬데믹, 2차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는 누누이 우선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어제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이 문제다. 그런데 한국은 K 방역 체제로서 가장 혜택을 많은 국가다. 그리고 현 정부가 어떤 목적인데 가장 공치사를 했다. 이게 안 조정되면 한국이 이렇게 국내 증시가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9월 장세의 모습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내부적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이 9월 장세의 모습이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현 정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 쪽은 괜찮으니까 국내 9월 장세가 그만큼 이렇게 높아다 하는 쪽에 베팅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볼 때는 자 부정적이다 하면 국내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인버스 건버스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런 측면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해외 쪽 플러스 국내 마이너스 하면
자, 그동안 수익됐던 분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9월 장세는 어떤 쪽이 흐르는 것보다는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증권사도 지금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주가 전망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촉발된 가운데 우리 증시 9월 첫 거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주요 변수들 점검해 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